것은 성인 되기 위한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성인이란 영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높은 경지에 오른 순교자 또는 수도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죠. 그러나 유교 전통에서는 내성의왕, 안으로 성인에 가까운 인격을 갖추고 밖으로 왕도 정치를 베푸는 일, 이게 전통 동양, 특히 유가 전통의 학문의 목표였어요. 성인 되는 학문을 하려면 소학과 대학 두 공부를 해야 돼요. 원래 소학은 진시황의 분서 갱유 때 불타서 일실됐다. 그래서 주자가 만년에 유청지라는 학자와 같이 여러 경전에서 특히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아동교육에 적합한 내용들을 발췌해서 엮은 것이 소학이에요. 대학은 역시 얘기에 들어있던 한 편이었는데 논어맹자 대학 중용 사서 중에 하나로 독립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대학이라는 책도 주자에 의해서 재편집이 됐다. 주자의 설명에 의하면 소학은 일상에서 행해야 하는 일사자를 익히는 공부가 바로 소학이다. 대학은 그 일의 원리, 이치, 이자를 탐구하는 공부다. 다른 비유를 또 쓰기도 해요. 소학은 집 지을 터를 닦고 제목을 잘 다듬어서 말려서 준비하는 일이다. 대학은 다듬어진 땅에 그 준비된 제목을 가지고 집을 짓는 게 대학 공부다. 수학은 총 6편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입교, 가르침을 세운다. 가르침의 원리를 세운다. 이게 교육 목표, 교육 원리에 관한 항목이에요. 제2편 명륜, 윤을 밝힌다. 일륜을 밝힌다. 이런 뜻이에요. 특히 일륜, 오륜이라고 하죠. 인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5개를 추출해서 이 안에서 어떤 규범이 시행이 되어야 되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게 오륜이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 반드시 구체적 인간 관계에서 요구되는 규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제3편 경신. 경은 주자학에서 성리학에서 특히 퇴계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기 단속의 요령이죠. 3편의 구체적인 장들은 또 이래요. 제1장은 심술지요, 마음을 잘 쓰는 요령. 두 번째는 위의지칙, 일상에서 몸을 단아하게 간직하는 원칙들. 제3장은 의복지제, 옷 입는 예절이에요. 음식지제, 일상에서 밥을 먹을 때, 술을 마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자기 절제가 필요한 것들이죠. 일상의 매 순간이 다 공부의 시간인 거예요. 주자는 안전사라고 불러요. 눈앞의 일들, 그걸 하나하나 아주 작은 일들을 해나가는 게 이 수학 공부다. 그 다음 반복성, 이러한 작은 실천들을 반복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바람직한 품성이 형성된다. 이게 형성이죠. 그럼 소학에서도 바로 이러한 품성을 형성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얘기의 옥조편에서 뽑아온 구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느긋하고 여유로워야 된다. 존경하는 일을 뵐 때는 공경스럽고 조심스러워야 된다. 발걸음은 묵직해야 된다. 손 모양은 공손해야 된다. 시선은 단정하게, 입 모양은 함부로 말하려 하지 않는 듯하게, 말소리는 나직하게, 머리 모양은 곧게, 숨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 듯하게, 서 있는 모양은 덕이 충만한 듯하게, 낯빛은 장중하게 한다. 몸이 이렇게 잘 공부로 간직이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마음도 단정하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9가지 생각이네요.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군자에게 9가지 생각함이 있으니, 볼 때는 밝게 볼 것을 생각하고, 남의 말을 들을 때는 총명하게 들을 것을 생각하고, 얼굴빛은 온화하게 가질 것을 생각하고,
얼굴 모양은 공손히 할 것을 생각하고, 말할 때는 정성스러우려고 생각하고, 일할 때는 경건하게 잘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의심날 때는 물을 것을 생각하고, 분하다고 해서 막 대들지 말고 분할 때는 나중에 닥칠지 모르는 환난을 미리 생각하고, 이익되는 걸 보면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 소학을 보면 일차적으로는 아동을 위한 기초 예절 교육서였지만 성인들을 위해서도 본원 함양을 위한 평생교육의 지침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평생교육. 그러니까 경의 실천을 통한 인격의 함양, 도야, 이걸 위해 소학을 나이 들어서도 계속 읽었어요. 조선시대 지식인들이. 특히나 조선 중기의 살인파라고 불리는 일군의 선비들이 가장 중시했던 책이 소학이었어요. 인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인간 인륜지간에 이러한 몸가짐, 마음가짐이 잘된 사람들이 모여서는 도덕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소학은 가장 기본인 그런 수신의 지침서였죠. 소학을 넘어 그 이치를 탐구하는 그런 학문으로 이제 대학이에요. 대학은 내성외왕 또는 수기치인이라는 주제로 엮여인 책이에요. 안으로는 성인의 인기를 갖추고 밖으로 왕도 정치를 행한다. 대학의 큰 핵심 내용은 삼강령 8조목이라고 하죠. 삼강령은 대학이라는 학문이 목표로 하는 세 가지 큰 주제들. 첫 번째는 명덕. 모든 사람에게 밝은 덕이 있다. 그걸 밝히는 일. 두 번째는 그럼 이렇게 자기 안에 밝은 덕을 밝게 드러냈다면 이걸 가지고 뭐 할 거냐? 저 백성들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일.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다들 덕스러운 사람이 모여서 지선의 세계를 이룩해서 덕스러운 공동체에 같이 몸담는 일, 지어지선. 이게 대학이라는 학문체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그럼 이러한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8개의 항목이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8개의 항목입니다. 경물, 치지라는 거. 격은 일을 격, 물은 일사자로 보는 게 좋아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태, 사건들의 본질에 다가서는 것, 그걸 이해하는 것, 이게 격물이죠. 그렇게 해서 지식을 이룩하면 그게 치지가 되는 거고, 성의, 자신의 뜻을 정성스럽게 간직하고 마음을 바로 먹고 이렇게 내면으로 이게 수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물치지는 다소간의 인지적인 측면의 공부고, 성의 정심은 다소간의 의지적인 측면의 공부고, 이렇게 해서 이룩된 수신을 토대로 해서 집안 다스리기, 나라 다스리기, 천하 안정시키기까지 확장이 되는 거죠. 대학이라는 책은 제왕학 교과서라고 했는데 꼭 제왕, 군주, 1인만을 위한 교과서는 아니에요. 군주와 신료가 같이 협조해서 이상적인 정치를 이루는 걸 군신공치라고 하죠. 더불어 다스린다. 선비사, 4계급이 적극적으로 붙어서 군주를 보필해서 이 나라를 이상국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냐. 한 예를 들면 성종 때 이세필이라는 분이 이제 경연관이 돼서 성종에게 대학을 강연을 했어요. 강독을 시켰어요. 근데 대학을 읽다가 혈구지도에 관한 내용이 딱 등장을 하는 그 찰나에 임금을 비판을 해요. 이세필이 주상께 아뢰기를 삼전을 봉행하기 위하여 다시 내수사의 장리를 세우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 대학의 재용에 관한 내용, 혈구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 강독하고 있는 자리이므로 마침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아뢰는 것입니다. 혈구지도란 뭐냐? 내 마음을 기준으로 삼아 타인의 처지를 헤아린다.
이게 혈구지도죠. 대학에 이렇게 나와요. 윗사람에게서 싫게 느꼈던 것으로 아랫사람을 대하지 말 것이며, 아랫사람으로부터 싫게 느꼈던 걸 가지고 내가 아랫사람인데 내 윗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백성들 대상으로 고리대금을 하다니 이게 혈구지도에 맞는가? 대학을 교재로 삼아 경연을 하다가 임금에게 경영관이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책이 제왕의 권한을 견제하는 또 수단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조선 건국과 더불어 대학보다는 대학 연의가 더 많이 경연 교재로 채택됩니다. 남송의 유학자 진덕수라는 분이 자치통감 등의 역사서에서 그 주제에 해당하는 실제 과거의 사례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사례집을 만든 거예요. 대학이라는 경전은 조금은 이 현실에 바로 적응하기가 어려운 조금 더 원론적인 내용들이 있다 하면, 지금 대학 연의에서는 실제 역사에서 일어났던 일들 다 갖다가 인용하고 다뤄놓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기가 쉬운 거죠. 응용하기가 쉽고, 태조 이성계가 대학 연의를 굉장히 즐겨 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3대 국왕 태종도 대학 연의를 굉장히 중시해서 읽었고, 이제 태종도 이제 구태타한 거 아니에요.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두려운 게 또 다른 구태타가 일어날까 봐 두려운 거죠. 그래 이제 사병을 없애야 돼요. 사병 격파. 그래서 자기가 읽었던 대학 연의에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고전적인 역사적인 사례를 들면서 이러이러한 나쁜 점이 있으니까 사병을 격파해야 된다. 역시 제왕의 권좌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여기서는 또 대학 연의를 사용하는 거죠. 16세기 조선에 들면 이러한 제왕학으로서 대학에 관한 관심, 대학 연의에 관한 관심이 이제 무르익어 가지고 두 권의 책이 나와요. 그게 퇴계의 성학십도와 율곡의 성학집요입니다. 성학십도는 선조 주기 초년에 선조가 당시 17세 군주 선조에게 바친 성인대라는 공부를 10개의 도표로 그려서 이제 바친 거예요. 이걸 진언하는, 바치는 차자, 상소문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성학에는 강령이 있고 신법에는 지극히 요긴한 것이 있습니다. 임금의 마음은 10,000가지 징조가 말미암는 것이요 100가지 책임이 모이는 것이며 온갖 욕심이 공격하고 온갖 간사함이 서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태만하고 소홀하여 방종이 따르게 되면 마치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들끓는 것과 같을 것이니 누가 막아내겠습니까? 옛날 선궁과 현명한 군주들은 이것을 근심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에 제가 성학의 도표와 해설을 10폭의 종이에 그려서 바칩니다. 태극도, 서명도, 소학도, 대학도, 백록동규도, 심통성정도, 인설도, 심학도, 경제잠도, 숙흥, 야매잠도, 소학의 내용들을 항목별로 잘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주자의 설명을 달아놨어요. 어린이들로 하여금 물 뿌리고 빗질하고 응대하고 나아가고 물러난 사유와 예약 사어 서술을 익히게 하고 장성에서는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에 머물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소학이 대학의 기초가 된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제왕학으로서 성학으로서 선조에게 바친 10개의 다이어그램이 전부 경공부예요. 마음 공부, 전부 마음 공부예요. 거기에 비해서 율곡은 이 수기치인을 다 같이 이번에는 말하고 있다. 내성과 의왕을 겸해서 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쉬울 거예요. 율곡의 성학집요를 선조에게 이걸 바치면서 교기질과 용헌을 유별나게 강조를 해요. 기질을 바르게 고치는 게 교기질이에요. 용현은 어진 선비를 등용해라 이 소리고, 자 성학집의 상소문을 봐요. 영특한 기질을 너무 뽐내려다 보니 선한 말을 받아들이는 도량이 높지 못하. 도량이 높지 못하고
편협하다는 얘기잖아요. 노기를 쉽게 바라여 남과 겨루 이기기를 좋아하는 사사로운 마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선주가 25세 청년이라고 했잖아요. 기질적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기질을 이 책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장에서 경전에서 뽑아서 이 기질 교정하는 법, 호연지기를 기르는 법, 마음을 바르게 먹는 법, 몸을 검속하는 방법, 덕의 도량을 넓히는 방법, 덕으로 보완하는 방법, 이런 장들을 마련해서 여러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이제 채우고 있어요. 이 성왕 만들기 프로젝트는 우리 전통 문화에 실제 했던 문화적 특징입니다. 플라톤의 철인왕은 이데아를 관조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갖춘 후에 15년 정도의 실무 경험을 쌓고, 그러니까 지휘관도 맡아보고 50세까지 공부를 한 후에야 이상국에서는 철인왕의 자격이 생긴다, 이렇게 봤죠.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그러나 철인왕 만들기 프로젝트가 우리나라 경연 이런 것처럼 있었냐? 그건 없었던 것 같아요, 서양에는. 성인왕은 그 섬세한 감성적 직관 능력에 바탕한 보살핌의 주체예요. 그러니까 핏덩이, 상처받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감정이입해가지고 그네들을 구원해주고 감싸주는 그런 부모 같은 존재. 그게 동양에서 추구했던 성왕의 모델이죠. 두 개의 그 문화적인 아이디얼이 극명한 대비를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시대죠. 우리 시대. 수기치인 가운데서 수기는 없어졌어요. 치인만 있어요. 내성이 사라지고 의학만 중시되는 시대. 아무런 자기 수양의 기반도 없이 정치 권력만 손에 쥐려는 정치 몰입애들이 활개치는 오늘, 이 우리 전통의 안으로 성인의 인격, 안으로 자기 수양, 이러한 문화적 이상은 어떻게 다시 생각해야 되냐? 청중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제가 질문을 갖고 나왔어요.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